안녕하세요, 대풍TV입니다. 지금은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요, 1월 초에 제일 추울 때 비닐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우스 짓는 거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땅을 구입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인의 땅이 있어 가지고 그 땅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거면 별 해당 사항은 안 되겠지만, 내가 땅을 구하려고 구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비닐하우스를 짓게 되면 첫 번째로 위치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 영상 위에 띄워 놓을게요. 그 햇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한번 얘기한 건데요. 방향이 연동하우스는 남북 방향으로, 출입구가 남북 방향, 그리고 단동하우스는 동서 방향으로 지어야지만이 햇빛을 가장 잘 받아 가지고 작물이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방향, 하우스를 짓게 되면은 그 방향을 맞춰서 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격리정지가 될 건 하면은 그 방향, 격리정지된 그 방향으로만 지어야 되는데, 햇빛을 맞춰서 남쪽이나 이렇게 틀어버리면은 하우스 크기가 제대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반 모양으로 그 비닐하우스를 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밭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농사를 지어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밭을 준비하셨으면 이제 보통 토지를 한번 또 얘기해 볼게요. 이게 이제 보통 논이나 이런 거에다 하우스 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물이 이제 좀 잘 안 빠지고 뒷부분에는 또 이렇게 수지 튼다고 하죠. 물이 이렇게 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논 같은 경우는. 그럴 경우에 흔히 생각하기에 이제 객토를 하시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경우인데요. 논이었던 땅이라 물이 좀 안 빠져서 객토를 했는데, 그때 객토를 하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유기물이 투적돼서 건강하고 유익한 그런 땅을 여러분들은 버리시는 겁니다. 새로운 어떤 흙을 받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산이나 이런 데서 파오는 흙들은 거의 유기물이나 이런 영양분 가치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땅을 객토를 하게 되면 영양분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 가지고 아주 농사 짓는데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객토를 하지 마시고, 물이 잘 안 빠지면 유공간을 묻어 가지고 집수를 해 가지고 빼내는 방법, 유공간을 묻어서 물을 배수하든지, 아니면 뒤쪽에는 배수구가 없어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깊게 파서 집수정을 하나 만들어서 유공간을 묻고, 모인 물들이 그 집수정에 모이면 수정펌프로 뿜어서 밖으로 빼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시설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객토를 꼭 해야겠다 싶으시면 객토를 한 20전 정도만, 요만큼만 해서 원래 있던 땅하고 같이 섞어서 최대한 효과는 좀 올려주되, 배수 능력은 좀 올려주되, 원래 가지고 있던 토양의 지력은 어느 정도 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객토를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해야 될 것이, 논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논 같은 경우에는 왜 문제가 없냐면, 나랏이라고 하죠. 이제 모를 심기 위해서 물을 가둬야 되기 때문에 물을 보통 요 정도밖에 안 가두거든요. 그러면은 수평으로, 아주 수평이 잘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대고 노타리를 계속 치고 썰어지를 하면서 수평을 완전히 맞춰 놓기 때문에 그 논은 진짜 수평이 탁 맞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기서 손댈 필요가 없어요, 객토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면. 그런데 이제 밭으로 이용하던 토양 같은 경우에는 배수 때문에 경사가 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손을 봐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요거를 땅을 객토를 하고 나서 착각을 했던 게, 물이 이제 좀 안 빠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채우면서도 어느 부분이 좀 더 채워지고 어느 부분이 좀 덜 채워지고 하다 보니까, 또 밭이 저희가 이제 길이도 있고 또 뒷부분에는 배수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앞쪽만 배수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물이 좀 안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저 뒤편을 조금 더 올리고 이렇게 경사를 좀 만들어서 해야겠다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을 했었는데,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하우스 파이프를 꼽잖아요. 그리고 작물 싣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수평이 정확히 맞아야지만이 이 개폐기를 올릴 때 뒤편하고 앞편하고 똑같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구배가 생기게 되면은 나중에 꼽을 때도 앞에 뒤에 구배를 수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많이, 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수평이 딱 맞아야 되는데, 저 뒤편이 높게 돼 버리면은 저 뒤편은 조금만 꼽아야 되고, 이 앞쪽에는 많이 꼽아야 됩니다. 그러면 밭이 어떻게 되냐면, 위에는 좀 높이가 낮아지고 이쪽 앞에 쪽에는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키 높은 작물을 하거나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좀 이 밸런스가 또 안 맞죠. 높이 차이가 있고, 그리고 점적이나 이런 거 했을 때도 경사가 지기 때문에 물 쏠림 현상도 있고, 그리고 또 요거 개폐기를 이렇게 짧게 많은 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안에는 같은 경우 2중 3중 같은 경우는 위에가 쭉 올려 놓거든요. 이런 경우에
뒤쪽이 먼저 감기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감기지만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뒤에 먼저 이렇게 감기겠죠. 그리고 앞쪽 쏠리면서 이상하게 감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절대로 하우스 질 때 수평을 잡아야 된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하나 또 이제 말씀드리자면 요 지금 배수구입니다. 요 배수구. 하우스 동과 동 사이에 배수구를 이제 이렇게 물이 빠지는 곳을 해야 되는데, 잘 보시면은 약간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요게 좀 내려가 있죠. 바닥으로 좀 내려가 있는 느낌이죠. 이게 뭐냐면 보통 장비로 하게 되면은 2단 파기를 합니다. 보통 25에서 30전 이상 요게 해가지고 한번 큰 바가지로 한번 파고, 그 다음에 가운데를 좀 작은 바가지로 한번 더 파가지고 무너지면 이렇게 동그랗게 되게 이렇게 파면 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이거 보통 하우스 할 때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파이프 꽂고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뒤에 이제 안쪽에 두둑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두둑이 올라간 만큼 옆에 골은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 바깥에 있는 땅보다 고랑이 내려가겠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물이 여기 떨어지게 돼서 물이 스며들게 되면은 밭 안쪽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우스를 짓고 난 다음에 여기 파는 거는 좀 힘들어요. 장비도 들어가긴 힘들고 뭐 관리 같은 거 들어갈 수는 있는데, 파도 그 흙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옆에 두둑으로, 옆에 쪽으로 뭐 올라가지, 옆에 쪽으로 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해가지고 미리 하우스 짓기 전에 털을 잡을 때 고랑을 미리 2단 파기를 해놓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 하신 다음에 이제 요거 비닐을 어떤 분들은 치마로 그냥 한쪽 이렇게 묻어 가지고 이렇게 안 붙게 해 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이게 뭐 각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다 부직포 가는 분도 있고 뭐 그냥 내비두는 분들도 있고 막 여러 가지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비닐로 덮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내리더라도 흙의 유실이 안 되죠. 비닐 위로 물이 흐르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딱 좋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 거고, 그거는 각자 맞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가 석가래라고 하죠. 이렇게 기둥이 하나 박혀 있죠. 이렇게 쭉 박혀 나갑니다. 저렇게. 근데 요거를 땅에 박을 때 그냥 예전에 하우스 지면은 이거를 그냥 땅에다 꼽고 50cm나 40cm 꼽고서 그 위에다가 가로장대, 요 장대를 그냥 딱 연결합니다. 더 이렇게 서로 밀리지 않도록.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미리 20에서 25전을 팠어요. 판 다음에 이거를 땅에다 묶고 이 가로장대를 땅에다가 넣습니다. 20전 밑에, 25전 밑에다가. 그리고 나서 강판 조리개로 저렇게 강판 조리개로 조이고 나서 다시 땅을 거기로 묻어 버렸습니다. 이걸 왜 하냐면은, 이걸 줄기초 작업이라고 하는데 하우스가 떠서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바람이 타면은 토양에 따라서 흘리기는데 점성 토양은 좀 더 찐득찐득하니까 좀 덜 빠지고, 사토 같은 경우에는 힘이 없어 가지고 쑥쑥 뽑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땅 속에다 묻어 가지고 해주면은 위아래로 힘을 받잖아요.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막아주고, 또 위에 뜰 때 흙이 덮여있기 때문에 흙이 또 잡아줘요. 그래서 뜨는 것도 방지해 줍니다. 이거를 정확히 해주셔야지만이 내재 규격이 되는 겁니다. 요거를 바깥에 또 놓으면은 뜨는 거를 잡아주지 못해요. 뭐 돼지꼬리 갖다가 뭐 몇 개 박아가지고 그 끈으로 묶어 놓는데 그거 아무 힘도 없습니다. 반드시 그 해주실 때는 이 사각형 모양 하우스 전체를 다 땅에다, 요 부분, 이 앞쪽 라인까지, 전부 다 파가지고 다 사각형으로 그 파이프를 땅속에 묻어서 연결시켜 줘야 됩니다. 저는 다 그 작업 했거든요. 그래서 외지간이 바람 불어가지고는 막 하우스는 출렁출렁 막 움직이는데, 뭐 하우스가 들썩들썩거리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옆에 저하고 이제 옆에 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저희 같이 객토라고 하신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채운 땅에다가 그냥 꼽으셨어요. 그리고 위에다 그냥 얹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바람이 불으니까 들썩들썩해서 조금씩 어떤 한 부분이 막 들려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막 붕 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파가지고 군데군데 공구리 쳐가지고 그렇게 묻어버렸습니다. 보통 그 공구리 같은 거 치는 게 연동하우스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거 반드시 그 땅에다 줄기초 땅 파가지고 묻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주의하셔야 될 것이, 이거 하우스 할 때 이 어깨가 저희는 별로 좀 낮잖아요. 원래 이게 저도 지금 잘못돼 가지고 내가 땅을 너무 많이 파서 너무 많이 넣어 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되는데, 원래 이게 저희가 170에서 꺾이는 거라 한 요 정도에서 꺾였어야 되는데 그것도 낮거든요.
이제 평생 키 작은 작물만 하실 것 같으면은 굳이 높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열 관리 측면에서도 너무 크면은 비닐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이제 그만큼 뭐 난방을 하게 된다고 치면은 넓은 공간이 생기면 그만큼 난방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게 있긴 한데, 나중에 혹시 다른 키 큰 작물을 하게 되면은 어깨를 낮게 한 하우스는 그런 작물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혹시 추가적으로 이제 돈도 많이 들어가고, 개조하려면 엄청 들어가죠. 인건비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에는 전천으로 이용하실 것 같으면은 하우스 어깨 높이를 최소한 2m 정도는 올려가지고 해주실 것을 추천드려요. 저도 지금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높게 졌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만약에 뭐 본인이 뭐 키 작은 작물만 평생 그거 한 작물만 씻다고 그렇게 딱 단정 지으시면 굳이 높일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돈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올리게 되면,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조금 높여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기 보면은 2중하고 3중 사이거든요. 요거를 조금 공간을 좀 넓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좁으면은 여러 일을 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일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좀 불편하더라고요. 조금 여기 한 1m 정도 한 건데, 여유가 되시면 요거보다 조금 더 해서 넓혀 가지고 하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수막 호수입니다. 지금 여기 안에 저기 희미하게 저기 시커먼 쪽 보이시죠? 저게 수막 호수인데요. 수막 호수는 저 중앙에다가, 저 중앙에도 보이죠? 시커먼 거. 중앙에 따는 거하고 측면에 따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앙에 따게 되면은 양쪽으로 물이 나오고, 물이 채공하는 내려와서 열이 뺏기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어떤 흡수 그런 방면에서는 중앙에다 하는 게 좋긴 좋아요. 근데 중앙에 높은 데 있고 저기 2중 3중 피복이 돼 있다 보니까 관리면에서는 되게 불편해요. 뭐 막히거나 해서 호스를 갈게 되거나 할 때 저기 장애물이 이제 2중 3중 비닐이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교환하기 나쁘고, 막히게 되면은 또 이렇게 청소하기도 나쁘고. 그런데 측면에다 달면 이거 2중 3중을 개폐하기 때문에, 2중 3중 개폐하기 때문에 손에 이렇게 닿고, 그래가지고 관리도 쉽고, 그 대신에 이제 호스값은 2개 들어가겠죠. 양쪽에 편측 수막 호스 양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2군데 설치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저것도 수막 거기다 걸어 놓는 그 거리도 2배로 1배 더 들어가죠.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옆에 보면 치마가 있죠. 치마를 높게 해 놓으면은 열 관리 면에서는 좀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이제 환기하려고 문을 저 바깥에 열게 되면 이 치마가 없으면 직바람이 작물에 직접 닿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치마가 있으면 살짝만 열어 놓으면 저 치마를 타고서 위로 올라와서 약간 열이 교환되면서 환기가 되기 때문에 겨울 농사 질 때는 치마가 높은 것이 좋습니다. 대신에 여름에는 저게 이제 높으면은 이제 또 열이 빨리 안 빠지겠죠. 그래서 천창이 꼭 필요합니다. 천창을 열어야지 열기가 쭉쭉 빠지니까. 겨울에는 천창을 굳이 열 필요는 많이 없어요. 측창만 살짝만 열어도 냉기가 있어 가지고 확 들어오기 때문에 저 치마는 좀 올려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옆에 천창이 없으면 저 치마를 높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하우스 비닐 종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요거하고 한번 배워보세요. 지금 여기 비닐이 앞에 있거든요. 여기 비닐 있는 겁니다. 요거하고 얘하고 어떻습니까? 잘 모르시겠다고요? 이렇게 보시면 표정이 나실라나? 얘도 그나마 그렇게 엄청 싸구려 비닐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중 비닐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일제 피오필름이고, 얘 같은 경우는 안쪽에 내피용 필름인데요. 얘도 약간 PU 계열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투명하긴 한데, 그래도 광투가율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얘는 전투가율이 90 몇 프로 정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얘가 좋은 게 뭐냐면 유적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통 비닐에는 첨가형이 있고 코팅형이 있는데, 비싼 비닐은 코팅형이거든요. 유적재가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지금 물이 많지가 않아서 별 표시가 안 나는데, 여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물이 지금 물이 맺혀 있는 겁니다. 근데 비닐처럼 투명하죠.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런 식으로 물방울이 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광이 투과가 잘 안 돼요. 근데 비싼 코팅형 제품들은 신속하게 이렇게 퍼집니다, 물이. 그래서 광 투과율을 그대로 유지해 주는데, 이제 안 좋은 것들은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배보세요. 보시면 뿌연하죠. 여기 물방울이 지금 쪼글쪼글 맺혀 있습니다. 얘도 어느 정도 지금 유적 기능이 산지 얼마 안 돼서 최적인 상태에 있는 이 정도인데, 일산하고는 완전히 차이 납니다. 국산도 그 코팅형 피오필름이 나오긴 하는데, 코팅형 피오필름과 첨가형 그런 일단 장소필름이나 이런 거하고는 아주
성능이 틀리다. 네, 보시면 얘도 유적 기능은 이렇게 발휘가 되고 있어요. 되고 있어. 코팅형보다는 확실히 성능은 떨어집니다. 유적 기능이 확실히 틀려요. 그리고 얘네들은 1년 정도만 지나면은 이 효과도 별로 없어져요. 많이 떨어져요. 근데 이런 코팅형 제품들은 한 몇 년 동안 뭐 3년에서 0.15짜리 같은 경우에는 5년까지 막 이렇게 보증을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요거 비닐 선택하는데 요거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비닐 종류를 이제 설명드리면은 PE, 에바, 그리고 PO 이렇게 보통 많이 쓰죠. PVC는 우리 국내에서는 별로 쓰는 걸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 PE가 많이 쓰는 장수 필름이고, 에바 필름은 3층 구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 거, 그리고 PO 필름은 폴리올레핀. 가격은 폴리올레핀이 가장 높습니다. 몇 배 비싸요, 일반 장수 PE보다. 근데 스텐 같은 경우에는 PE, 그리고 에바, 그리고 PO, 하여튼 그 여러 가지 성분들을 여러 개 층으로 나눠서 이렇게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같은 두께에서 강도도 훨씬 높고 광이 투과되는 그런 것도 훨씬 높습니다. 대신에 이제 가격은 몇 배 비싸요. 그래서 특별히 뭐 엽채류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필요 없고, 과채류나 과일 열리는 작물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거로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제 과수 같은 경우에는 또 1년 동안 몇 달 동안 키우기 때문에 굳이 뭐 PO까지는 안 해도 그 밑에 등급까지, PO에서도 좀 밑에 등급이 있는데 그 정도만 해도 되고 최상급으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과채류, 딸기나 오이, 가지, 이런 애들, 애호박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소득 연료로 나온다면 최고급으로 가시는 게 생산량이 그 차이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광 포화점이 높은 작물들은 비닐에서 많이 깎아 먹게 되면은, 날씨가 또 흐리게 되면 또 깎이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과일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비닐을 선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중 3중까지도 피부로 해주시면 좋긴 하지만 광선이 뜨겁게 되면 좀 타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저렴한 PE 필름이나 이거 하는데, 대신에 유적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광투할 때문에 먼지가 1년만 지나도 뽀얗게 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실 경우에는 1년마다 한 번씩 갈아줘야 됩니다. 2, 3중은 외피는 조금 몇 년 사서도 되지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2중하고 3중에서 이제 센터 그립이라고 하는 건데요. 저 비닐이 가지고 이렇게 된 거 보이시죠? 오그라든 거. 저게 이제 있으면은 비닐을 안쪽에서 저렇게 클립으로 고정할 때 굉장히 편해집니다. 이게 없으면 저 위에 상단에서 꼽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저 안쪽에 있는 가로장대 있죠? 저 파이프 이렇게 가로된 거, 그 녀석을 저 석가래 이렇게 간 파이프 위에다 얹어놔야지 뽑을 수 있거든요. 하우스 지실 때부터 이미 그렇게 감안해서 내가 어떤 걸 방식으로 이걸 체결할 것인가 생각을 해 놓으시고 지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저 중간에 저걸 안 채우면은 양쪽에 이렇게 하우스 밸런스가 안 맞게 되면은 한쪽을 확 쏠려 가지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저 중간에를 고정을 시켜 놔야지만 올라가더라도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거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아직 다 빰 빼먹은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요쯤에서 하고요. 또 다음에 또 생각나는 대로 또 추가해서 영상을 또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이렇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까지 해주시면 따봉이고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